안녕하세요. 이제 이번에는 그 32강으로 종잣돈이 한 1억에서 5천에서 한 1억 정도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가지고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매 시장에서 종잣돈이 5천만 원이다. 그래서 1억이다. 그러면 낙찰받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세요. 예를 들어서 종잣돈이 1억 원입니다라고 하면 감정가격 대비 만약에 대체로 이게 5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배 법칙. 경매에서 5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좌에서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5배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종잣돈 대비 자기 종잣돈의 감정가가 몇 배, 감정가가 몇 배가 가능하냐면 투자가 가능하냐면 5배다 그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3천만 원이다. 3천이다 하면 5를 곱해보세요. 그러면 한 1억 5천짜리 1억 5천만 원짜리 응찰이 가능하고 1억 5천만 원짜리 응찰이 가능하고 만약 1억 원이다. 1억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있다면 5를 곱해보면 감정가가 5억 원짜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 얘기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 경매 시장하고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세요.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5억 원짜리 대체로 이제 매매가 5억 원짜리를 하나 일반 매매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무리 안 돼도 자기 종잣돈이 한 3억 전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투자가 가능할 거 아닌가 봐요. 그런데 경매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5+5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 가진 종잣돈의 5배의 물건을 응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 그러면 실제 봐보세요. 경매의 특징이 뭐다? 경매의 특징이 뭐냐면 1차 유찰 때마다 20% 또는 30%씩 가격 저감을 해준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건이 1억 원짜리가 하나 있었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되면 그놈의 80% 그러면 8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유찰되면 6,400만 원이 되고 세 번째 유찰이 되면 5,120만 원까지 유찰이 된다 그 얘기세요. 요거는 순수히 경매 그 자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30%씩 유찰이 되는 어떤 법원의 경매 물건이라면 1차 유찰이 되고 나면 7천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가 두 차례도 유찰이 되면 여기면 얼마가 되냐면 4,900만 원으로 응찰 가격이 떨어진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녀석의 특징은 이 박스의 특징은 경매 자체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5배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5배 법칙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그래서 5배 법칙 감정가 대비 자기 종잣돈 대비 5배의 감정 가격에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을 응찰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는 요놈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세요. 여기 이제 1억 원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 좀 작으신데 요놈을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현재 가진 종잣돈이 1억 원이다. 1억 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물건 한번 보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건이 하나가 10억 원짜리 감정 가격이 있다. 이제 요게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1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계산하기 쉬워라고 1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이제 10억이라고 하면 경매 물건이 서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고 지방으로 가면 상당히 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2분의 1로 해서 5억짜리라고도 보자. 이제 가만히 해서 동영상을 좀 봐달라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선순위, 인수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선순위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배당 못 받는 선순위 임차인이 5억짜리가 하나 있다. 5억이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5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어쨌든 이 물건은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억을 빼줘야 된다. 50%를 빼줘야 된다. 여기서 감정가격에서 응찰가격에서 50%를 빼줘야 된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되면 8억 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 유찰되면 6억 4천만 원. 6억 4천만 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유찰되면 5억 1,200만 점입니다. 5억 원이 된다. 그 얘기죠. 5억 1,200만 원. 그러면 5억 1,200만 원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120만 원만 있으면 1,200만 원만 있으면 낙찰되어 버리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우리 수업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세요. 두 번 유찰되었을 때 6억 4천에 6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라고 하자세요. 6억 5천의 낙찰을 받고 인수비용, 여기서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이제 취등록세라든지 이제 기타 공과금, 그리고 만약 이게 아파트였다면 뭐 이제 그 채무자가 남겨놓고 간 관리비라든지 제세 공과금 같은 것들이 일부 있었다고 보자. 그래서 요 놈을 얼마로 보자? 7억으로 보자세요. 7억으로 보자.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7억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 집에 아까 뭐처럼 5억 원에 뭐가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토탈 들어가는 돈이 2억 원이다. 그 얘기죠. 그럼 2억 원에 2분의 1은 융자로 해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토탈 내 종잣돈은 1억 원 정도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다. 1억 원이면. 그러면 요거는 15억 원짜리를 모델로 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15억 원짜리를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번엔 잘라서 2분의 1짜리를 모델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종잣돈, 5억 원짜리, 당초 감정가 5억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보면, 똑같이 환산을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씩 줄여보면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다시 얼마에 매각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시 당초 감정가였던 10억 원을 매각을 하는 걸 전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찬찬히 잘 계산해 보시면 결국은 내 돈 1억 들어가서 그리고 2분의 1은 2억의 2분의 1은 1억 원을 융자 받고 5억 원 인수를 하면 얼마에 토탈에서 7억에 낙찰받는 걸로 가정을 해서 이놈을 당초 그 감정 가격이었던 10억 원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1억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얘기죠. 요거는 이제 조금 경매를 그래도 해보셨다는 분들한테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이제 경매를 이제 막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제 일반적인 투자 방법이 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줄여서 5배 법칙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배 법칙 정도만, 5배 법칙은 이제 경매를 좀 하신다는 분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얘기라면 한 3배 법칙 정도를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경매, 뭐 인수 이런 인수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더 들어간 경매 기술 말고 아주 일반적인 경매 기술만 가지고서도 1억 원이면 감정가 3억짜리를 얼마든지 응찰을 하고 낙찰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억 투자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은 좀 심하게 말하면 널려있는 상태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매 물건일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 1억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3분 정도, 결국 이제 내 힘이 모자랄 때는 연합군을 형성해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연합을 한다면 한 3억 원짜리 실제 들어가는 돈이 3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그럼 감정가격으로 가서 보자 그러면 한 10억 원짜리도 응찰할 수 있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경매판에서 종잣돈 1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따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경매 응찰자 수가
가장 치열한 가격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억 원대에서는 뭐 투자를 실제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투자한 경우가 뭐 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한 몇 년 전일까요? 한 4, 5년 전에 제가 이제 건대 부동산대학원을 후배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녁을 먹다가 어떤 모임에서 저녁을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요즘에 이제 직장 다니고 또 그 대학원 다니기도 힘이 들다. 그래서 이제 힘이 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다가 나중에 제가 우리 사무실로 한번 놀러 와서 밥을 한번 사다 오고 했더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주었더니 사실은 그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그날 이제 저녁 먹으면서 약간 이제 푸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양에 있던 아파트를 한 3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도 약간 이제 안 맞을 수 있는데 3년 전 정도였습니다. 근데 안양에 있는 아파트를 그 18평짜리 아파트 그때 감정가가 2억 5천 정도였었던 물건을 80% 영차를 하게 해서 단타 매각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토탈이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갔을까요? 자기 돈이 1억은 약간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한 번에 한 7천 정도를 남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그 친구가 이제 자기 1년 연봉하고 석사과정 학비를 다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두 번째로 다시 와가지고 저녁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 종잣돈 5천만 원 먹이기 어려울 수 있다. 동의하세요. 그렇지만 5천만 원 정도만 우리 선생님들 5천만 원 정도만 종잣돈을 모아놓으신다면 적어도 경매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을 수 있는 종잣돈 규모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사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체로는 지금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실사례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찍게 되는 동영상에서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실제 낙찰받았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경매 투자자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